일본이 최근 북한이 새벽과 심야에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 인근에 떨어지는 데에도 일본 정부의 발표는 너무 황당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일본에 떨어진 것 같다, 이미 떨어졌다고 한다라는 식의 발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젯밤에는 새벽까지 일본 언론의 속보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일본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2발이 발사되었다고 한국군이 발표했다. 이미 일본의 인근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 해상보안청은 낙하물을 발견한 선박이 있으면 통보해달라고 호소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알려졌다. 기시다는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속보로 쏟아지는 기사에는 아무 정보도 없다며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라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11시 55분부터 0까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각각 4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라고 즉각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미군 핵잠수함의 한국 입항에 항의하기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며칠째 새벽과 심야에 기습 발사하고 있습니다. 19일 일본을 향해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사흘 만인 22일에는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서해로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문제는 새벽 3시와 심야 11시 55분에 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제는 일본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일본을 큰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잘 자다가 뻔한 성명서를 발표한 기시다는 진상 파악을 빨리 하라고 말을 하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일본 정부를 바라보는 일본인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정도입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의 이런 발표에 많은 일본인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 군사정보를 파악하고 있는지 답답하다는 반응입니다. 새벽과 심야에 북한이 미사일을 일본 방향으로 연일 발사하고 있는데도 비상경보도 없고 도대체 어떤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제 기시다는 한국과 협력해서 정확한 정보를 즉각 파악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기시다의 이런 발표는 항상 해오던 뻔한 내용입니다. 기시다는 지난 19일 북한이 새벽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미국과의 협력을 재확인할 것이다. 3국 협력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시다는 22일에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경계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과의 튼튼한 협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시다는 어젯밤 심야 11시 55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바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미 일본 영토 인근에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국과의 군사협력으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은 대부분 동해 방향으로 날아서 일본 영토 바로 코앞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일본은 전혀 비행궤도 등 관련 정보를 하나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북한이 새벽과 심야에 연이어 발사를 하는데 한국의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꼴입니다. 19일 새벽 3시에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소식도 즉각 한국의 발표로 상세히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은 한국의 합동참모본부가 둘 다 단거리 미사일이고 평양 북부의 순안에서 발사되었다고 밝혔다고 바로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즉각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일본 영토를 향해 날아오면 이지스함이나 지상의 레이더로 순간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중에 스쳐 지나가는 정보로는 정확한 비행궤도와 탄착점을 찾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북한이 새벽과 심야에 발사하다 보니 완전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미사일 발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7월 27일을 자칭 전승절로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합니다.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 휴전을 위한 정전협정이 체결된 것을 북한이 승리했다는 의미를 부여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부 결속을 위해 더 성대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양에는 행사를 위해 전국에서 선발된 경축행사 참가자들이 기차로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국경을 닫고 외국과의 접촉을 오랜 기간 끊어왔는데 이번에는 해외 축하사절까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은 이번 전승절 행사 기간 전후에서 미사일 발사 도발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내 혐한 언론들은 한국과 미국이 군사동맹을 강화하면 할수록 북한이 반발하고 있다며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어제 오후에 미국 핵잠수함이 또 한국에 입항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 마이니치의 이런 불안한 예상에 북한이 심야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되었습니다. 마이니치는 지난 20일에도 미국의 핵잠수함이 한국에 입항하는 것은 일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반발로 자꾸 미사일을 발사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호가 부산에 입항하고 18일 서울에서 제1차 핵협상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다 보니 일본 언론이 도대체 한국과 미국과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답답하고 두렵다는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본이 북한에게 미사일로 조롱을 당한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해 12월 일본이 대대적으로 선제 타격 능력을 안보문서에 확정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발표 이후 일본 언론과 일본인들은 북한이 겁을 먹고 미사일 발사를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큰 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12월 18일 북한이 오전 11시 12분과 12시 5분에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을 향해서 발사하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면 바로 북한 기지를 선제 타격하겠다는 위협에 북한이 대답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총리관저와 방위성, 자위대는 일제히 북한 미사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재 분석 중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군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 발표한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현 시점에서 자세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미사일은 정확하게 일본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500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이는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1000km 이상을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주일미군 기지가 모두 사정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북한이 발사 각도를 조금만 낮추면 일본이 딱 정조준된다고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로켓 엔진으로 저궤도로 비정상적인 비행 곡선까지 그리며 날아오기도 합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기지에서 발사하는 것 외에 이동하면서 발사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잠수함과 레일과 차량으로 이동하며 발사하는 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입니다. 결국 이 정보를 모르면 일본의 반격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결국 일본의 정보 수집 능력과 요격 능력으로는 방어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의 군사정보 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군사정보가 없으면 가만히 앉아서 미사일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고 비상경보를 울리지도 못하고 멍 때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도움 없이 스스로 북한과 중국의 군사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은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는 길뿐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다수의 소형 인공위성을 일체적으로 운영하고 정보 수집하는 위성 방어망을 만들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약 50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서로 협력해서 넓은 범위를 치밀하게 항상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일본이 믿는 것은 50개의 첩보위성인데 더 큰 문제는 일본의 로켓이 말썽입니다. 위성을 올리는 로켓은 입실론 로켓인데 지난해 10월부터 얼마 전까지 줄줄이 파괴되고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사 직후 파괴 버튼을 눌렀고 지상에서는 엔진 연소 실험을 하다가 또 폭발해버렸습니다. 이제 2027년까지 50개의 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물 건너갔고 한 개의 군사위성도 올리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일본은 현재 군사정보 확보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최악입니다. 한국군의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인들도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지켜주지 않으면 일본은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